백인 경찰관이 한국군의 흑인 장군을 막았지만 업보가 강하게 반격했다. 한낮의 더위가 작은 부산 마을을 무거운 담요처럼 덮었다. 습기와 먼지가 질식할 듯한 안개로 뒤섞여 사람들은 마을의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늘어선 에어컨 아래로 피난처를 찾았다. 길고 곧은 보이지 않는 선처럼. 멀리서 매끈한 검은색 SUV가 나타났고 광택이 나는 표면이 태양을 반사해 마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신기루를 만들었다. 현우는 지루해서 순찰차에 앉아 플라스틱 컵에서 차가운 커피를 게으르게 마셨다. 그날은 조용했다. 사고도 없고 위반 사항도 없고 더위와 고요함뿐이었다. 갑자기 그의 레이더가 울렸다. 속도 측정갑이 번쩍였다. 시속 72마일, 이곳의 제한 속도는 55마일이었다. 가자. 현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커피컵을 홀더에 쑤셔 넣었다. 그는 불을 켜고 SUV를 쫓아 달려갔다.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는 확신했다. 그의 마을에서 경찰을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무관심과 조용한 만족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마침내 이 지루한 아침을 깨뜨릴 무언가가 생겼다. SUV가 마침내 멈추자 현우는 급정거를 하고 차에서 내려 평소처럼 벨트와 모자를 고쳤다. SUV는 마치 그를 기다리는 듯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몸에 잘 맞는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차에서 나왔다. 그의 자세와 침착한 태도는 그를 즉시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현우는 눈치채지 못했다. 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보자 경찰관은 생각하며 차로 걸어갔다. 그는 운전자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고 평소의 저항을 예상했다. 면허와 등록증이 그는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날카롭게 요구했다. 그것은 일상적인 절차였다. 서류를 요구하고 티켓을 쓰는 것 하지만 운전기사가 신분증을 건네주자 현우의 손이 살짝 떨렸다. 루이스 준서 장군. 스미스는 눈을 의심하며 큰 소리로 이름을 읽었다. 뉴스에서 들은 이름이었다. 준서는 해외 작전을 지휘한 군 복무로 유명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웅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그 생각을 억누르려 했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결의로 쿵쾅거렸다. 당신이 법을 어겼다는 걸 알잖아. 그는 엄하게 말하며 신분증에 적힌 이름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 앞에 있는 남자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제가 과속을 했어요. 준서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통제력을 잃지 않고 처리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은 현우를 더욱 짜증나게 했다. 여러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침착할까?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스미스는 항상 이런 남자들을 불신했다. 부유한 자, 강력한 자, 성공한 자, 그는 그들이 진짜 투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확신했다. 차에 손을 올려 현우가 명령했고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졌다. 준서는 잠시 주저했다. 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따랐다. 하지만 현우의 내면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금이 그의 순간이었다. 그의 본성에는 오랫동안 좌절을 터뜨릴 변명을 찾고 있던 어두운 면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이 남자에게서. 현우에게 준서는 너무 거만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스미스는 더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장군의 손목을 잡고
팔을 등 뒤로 틀었다. 준서의 시선은 차갑고 읽을 수 없었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왜? 준서는 고개를 돌려 장교의 눈을 마주쳤다. 그의 침착함은 현우의 더 깊은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단순한 짜증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현우는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차에 불법적인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러 갈게요. 현우는 의심할 만한 진짜 이유가 없었지만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는 이 체포는 이미 해결된 일이었습니다. 그저 시스템에 의지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또 다른 흑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우는 아무리 인맥을 쌓아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준서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그를 제지하려고 수갑을 뽑았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부서의 경찰차가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스미스는 두 번째 경찰이 근처에 멈춰서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대리, 뭐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현이었습니다. 현우가 실제로 존경하는 마을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냥 위반자를 잡아두는 거야에 현우는 투덜거리며 동료를 거의 알아보지 못한 채 수갑을 계속 풀었다. 누가 위반자야? 로드리게스가 다가와 준서의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준서야. 로드리게스가 손을 들어 현우에게 멈추라고 신호했다. 스미스는 크게 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확실함이 있었다.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장군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직감은 물러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무시했다. 반면 로드리게스는 상황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돼. 특히 편견에 근거해서라면 말이야. 태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준서는 영웅이야. 그가 이런 짓을 할 만큼 심각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로드리게스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스미스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면의 목소리가 그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 그의 완고함은 그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두지 않았다. 그는 태현을 잠깐 쳐다보고 다시 준서를 바라보았는데 준서는 침착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 현우는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쏘아붙였다.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아. 로드리게스는 잠시 주저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했다. 그는 현우를 오랫동안 알고 있어서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스미스는 항상 직설적이었고 때로는 가혹하기까지 했다. 특히 권위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를 하고 있었다. 로드리게스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들어봐. 중위가 천천히 말을 시작하며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아마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닐 거야, 다리. 이야기해볼까? 그놈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이걸 알아낼 거야. 농담이야. 현우는 태현을 향해 날카롭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공격성으로 가득했다. 이 녀석은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봐요. 그냥 서 있는 걸 봐. 차에 마약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순간 준서는 마침내 현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중립적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원망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심한 게 있었다. 실망이었다. 그는 이런 시나리오를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다. 그가 섬기는 바로 그 시스템이 보호해야 할 가치를 배신한 것이다. 경관님, 준서는 침착하게 말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과속한 건 빼고. 그리고 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해. 하지만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날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넌 크게 착각한 거야. 왜 그의 말은 현우를 망치처럼 때렸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고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특히 이미 마음속으로 판단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미지와 정당화가 그의 생각을 휩쓸며 그의 신념을 부추겼다. 그저 자신의 지위 뒤에 숨어서 무언가를 해치우려는 오만한 남자일 뿐이었다. 스미스는 가까이 다가가서 장군과 거의 코가 맞닿을 지경이었다. 이걸로는 못 빠져나갈 거야. 현우가 쉬쉬거렸다. 그 태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지만 그가 또 다른 움직임을 하기 전에 태현이 그의 팔을 잡았다. 다리, 그만둬.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단호해졌다. 유산은 아내에게 자연사해야만 줄 수 있어? 사고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제외돼.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레이첼과 상우는 어리둥절한 눈빛을 교환했고 그들의 꿈은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러는 동안 그림자 속에서 동현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계획을 단번에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모든 단어가 방 안에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혜진과 상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얼어붙어 반응할 수 없었다. 잠시 동안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무겁고 억압적이었다. 레이첼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와 섞인 점점 커지는 불신을 드러냈다. 뭔가 실수가 있을 거야.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 옆에서 상우는 방금 들은 말을 여전히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실수였어. 동현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아니면 적어도 혜진에게 말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야. 그는 자신을 바로잡았고 그의 어조에는 제대로 감춰지지 않은 좌절감이 섞여 있었다. 변호사는 그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진지함과 약간의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사실 그게 그의 결정이었어. 그는 앞에 있는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기록되어 추가된 거야. 레이첼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그녀가 붙잡고 있던 자제력이 산산이 조각났다. 그녀는 상훈의 얼굴에서 답을 찾았지만 그녀가 찾은 것은 자신의 좌절과 절망의 반영뿐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그는 고의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소리쳤다. 변호사는 움직이지 않고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한 듯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에 실루엣이 나타났다. 동현. 살아있다. 건강하다. 그는 재원과 함께 서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고 거의 불안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를 보고 놀랐어. 그는 차분하지만 절제된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레이첼과 상우는 말문이 막힌 채 시간 속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 깃든 죄책감과 두려움은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현 옆에 서 있던 재원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의 승리에 대한 침묵의 증인이었다. 동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눈은 차가운 결의로 번쩍였다. 난 다 알아.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고 방 안에 숨막힐 듯한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고 단어 하나하나가 쇠망치처럼 쳤다. 내 계획은 알아. 주차장에서 한 대화도 알아. 그리고 내가 내 돈을 손에 넣기 위해 내가 사라지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도 알아. 레이첼과 상우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땅이 무너진 것처럼 동현을 응시했다.
동현이 계속 다가오자 방 안의 긴장감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되었고 그의 시선은 그들에게 고정되었다. 정말로 결과에 직면하지 않고도 나를 방정식에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 레이첼은 입을 벌려 탈출구를 찾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녀의 당황함을 드러냈다. 동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차갑게 되뇌었다. 그럼 내가 왜 다른 걸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그는 상훈에게로 돌아섰다. 너, 내 동생. 우리가 깨지지 않는 유대감을 공유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나를 배신했어. 그런 다음 그의 시선은 혜진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혜진 씨. 내 죽음을 계획해서 자신의 불행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야. 동현의 말이 칼날처럼 찔렸다. 상훈은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동현 씨, 들어보세요. 레이첼이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설득했잖아요. 그게... 로드리게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명령의 기미가 있었다. 당신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어요. 스미스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는 쏘아붙였다. 로드리게스는 주저없이 반격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어? 내가 통제하고 있어? 이 남자는 법을 어겼고 내가 처리하고 있어. 로드리게스는 깊은 한숨을 쉬며 추론만으로는 파트너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현우가 하는 모든 것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스미스는 눈꽃으로 움직임을 포착했고 안에서 새로운 분노의 물결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는 소리쳤다. 로드리게스는 당황하지 않았다. 녹음 중이야. 증거가 있잖아. 중위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계속하면 더 깊이 파고들 뿐이야. 그러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길 건너편에서 차가 멈췄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처음에 현우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남자가 다가오자 깨달았다. 눌러라. 아마도 지역 기자일 수도. 아마도 텔레비전 리포터일 수도. 그 남자는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스미스는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내면의 목소리가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 고집, 분노가 이겼다. 그는 갑자기 준서의 어깨를 잡고 차의 후드 위로 밀어 올려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하지만 장군은 재빠르게 움직여 한 번의 날카로운 동작으로 그의 팔을 풀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선 현우와 눈을 마주쳤다. 이게 내 마지막 실수가 될 거야. 준서가 차분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장군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야. 스미스는 얼어붙었다. 그 말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작은 군중이 모여서 그 장면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자는 계속 녹화했다. 로드리게스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든 채 가까이 서 있었다. 현우는 통제권을 주장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깨달았다. 그는 이미 통제권을 잃었다. 준서는 한 걸음 물러나 숨을 내쉬고 다시 말했다. 나는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문제를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야. 하지만 내 경찰관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현우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느꼈다. 그는 너무 멀리 갔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간단했다. 과속 차량을 세우고 티켓을 쓰고 그냥 지나가면 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이 그가 선을 넘었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단순히 위반자가 아니었다. 준서는 현우가 평생 원망하며 보낸 모든 것의 상징이 되었다. 로드리게스의 목소리가 그 순간을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꿰뚫었다. 너는 지고 있어? 너무 늦기 전에 이걸 멈춰.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혔다. 정의로운 분노, 좌절의 폭풍, 자신의 경력에 대한 두려움. 그의 눈은 준서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자신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소름 돋는 무언가였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스미스는 자신이 한 일을 할 권리가 없었다. 지난 몇 분 동안 그가 취한 모든 행동은 법 집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우의 손을 정말로 떨게 만든 것은 이것이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위협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는 단순히 법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무서웠다. 준서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역으로 돌아온 현우는 상관들의 분노에 온 힘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과 행동이 생중계로 논의되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는 국민적 인물이 되었다. 아니, 반영웅이 되었다. 준서를 체포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났지만 역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스미스는 그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동료들이 조용해지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시선. 그의 등 뒤에서 들리는 모든 속삭임. 그들은 가장 큰 비난보다 더 강하게 그의 신경을 강타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갔고 주변에 숨막힐 듯한 긴장감을 무시하려고 애썼다. 그는 습관적으로 책상에 앉아 보고서 파일을 열었고 필사적으로 일상적인 서류 작업에 빠져들기를 바랐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준서. 그가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시야에 불타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길가의 대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였다.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가 멈출 수 없는 무언가? 그의 생각은 곧 석진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방해를 받았다. 아르케는 심각한 이유가 없는 한 부하들의 일에 간섭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 그의 표정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유가 하나 있다는 것이다. 내 사무실로 와. 그는 짧게 말하며 손에 든 파일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현우의 몸에 오한이 스쳤다. 선장의 어조에 뭔가 이상했다. 그는 일어나서 따라갔고 동료들의 시선이 등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 안에서 석진은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스미스는 조용히 앉아 자신을 가다듬었다. 선장은 한숨을 쉬며 손을 앞으로 모았다. 책상 위에는 인쇄된 뉴스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현우는 그것을 금세 알아챘다. 미국 영웅에 대한 경찰의 잔혹 행위, 준서의 길가 이야기에 그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즉시 이해했다. 당신을 체포하는 영상이 어디에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아르켄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시선은 현우의 목소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미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 점점 더 큰 무게가 실리는 것을 느꼈다. 젠장,
다리야, 석진은 계속해서 좌절감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진짜 이게 그냥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준서 같은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이건 그저 사소한 실수가 아니야? 부서의 명예의 재앙이야. 스미스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게 이미 그의 손을 벗어났다. 아르케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위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뜻인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고 우리는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해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합니다. 스미스는 주먹을 꽉 쥐고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을 간신히 참았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는 이 일에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준서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선장님, 현우가 말을 시작하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썼다. 오해였어요. 저는 법에 따라 행동했어요. 네, 제가 너무 지나쳤지만 다르케는 그의 말을 날카롭게 가로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뉴스 보셨어요, 대리? 이제 권력 남용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인종차별적인 폭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움직임이 조사받는다는 걸 알고 있나요? 준서는 국민 영웅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스미스는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갇힌 기분이었다. 아르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집에 가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야지. 그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걸 그냥 덮어둘 수는 없어. 어쩌면 직업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지도 몰라. 스미스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맥박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가슴의 압박감이 계속 커졌다. 그것은 단순한 굴욕이 아니었다. 그가 수년간 일해온 모든 것의 끝이었다. 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상황이 이미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가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준서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스튜디오에 침착하게 앉아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한 경찰관의 실수가 아닙니다. 준서가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선언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 우리 시스템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스미스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서는 더 이상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상징이 되었다. 경찰의 잔혹 행위에 반대하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현우. 스미스는 준서가 비난하는 바로 그 시스템의 얼굴이 되었다. 그의 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울렸다. 새로운 알림이 화면에 깜빡였다. 또 다른 영상이었다. 그가 주인공인 영상이었다. 스미스는 그것을 보지 않아도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가 준서를 모욕하고 체포하는 영상은 들불처럼 퍼졌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댓글로 넘쳐났다. 대부분은 분노와 경로로 가득했다. 그의 마음은 불안한 생각의 폭풍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난 뭘 해야 할까? 그는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스미스는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다.
그는 물 한 잔을 따랐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경력에서 많은 어려운 순간을 보고 견뎌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존재 전체를 뒤집은 것 같았다. 준서. 그 빌어먹을 영웅은 현우를 평범한 경찰관에서 증오와 공격의 상징으로 바꿔놓았다. 전화가 갑자기 울리자 그의 생각은 산산이 조각났다. 그는 움찔하며 테이블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화면에 이름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태현. 스미스는 이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그래, 그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데릴, 우리 이야기해야 해. 로드리게스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차가웠다.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어? 그래, 스미스는 더 길게 대답할 에너지가 없었다. 나쁜 소식이 있어. 로드리게스가 말을 이었다. 그의 어조는 엄숙했다.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거야. 스미스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심각해, 데릴. 단순한 불만이 아니야. 지난 몇 년 동안의 모든 사건을 검토할 거야. 그 말은 현우의 몸 전체에 오한을 보냈다. 모든 사건들. 그의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그의 경력만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것이다. 로드리게스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그의 말은 더욱 불길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그들은 깊이 파고들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스미스는 대답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목은 마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생각의 엉킴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소파에 다시 주저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그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동료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 그들은 항상 멀어 보였다. 항상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함정에 걸렸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그는 온몸이 무거워지는 듯한 기분으로 천천히 일어났다. 그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앞에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배지를 꺼냈다. 경수, FBI. 스미스는 침을 크게 삼켰다. 준서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요원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감정은 없었다. 그저 절차일 뿐이었다. 스미스는 이미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스미스는 그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비켜섰다. 요원들은 거실에 있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방이 고요해졌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마침내 요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기본부터 시작해볼까? 왜 준서를 멈췄어? 스미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는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것이 과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에게도 그 변명이 터무니없다고 느껴졌다. 오랜 망설임 끝에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넥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왜 당신의 행동이 표준 절차를 넘어섰는가입니다. 상황이 요구하지 않았을 때 왜 공격적인 행동을 했나요? 스미스는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모든 질문은 그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은 그날 그의 모든 행동은 분노와 편견에 의해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큰 소리로 인정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본능을 따랐을 뿐이야의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에 대해 너무 확신했어. 나는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어. 두 번째 요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무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이유라고 결정했어. 스미스는 다시 침묵했다. 그는 갇힌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이 오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는 그것이 이렇게 확대되기를 의도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을 바꿀 수 없었다. 우리는 조사를 계속할 거야. 이 요원이 마침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추가 지시를 기대해.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스미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그들을 문으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는 문 바로 옆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며칠이 지났다.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다. 매일 뉴스는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새로운 영상 클립을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을 확대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어떤 이웃들은 그를 공공연히 피했다. 하지만 최악의 순간은 현우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였다. 그리고 우연히 생방송을 보게 되었다. 연설이었다. 준서가 말하고 있었다. 그는 침착했다. 하지만 모든 말이 펀치처럼 강타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내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 아니야, 준서가 선언했다. 이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들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모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야. 나는 이것이 나에 대한 것만이기를 바라지 않아. 나는 이것이 대화를 시작하기를 바라. 경찰 개혁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 말이야. 스미스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 말들이 그를 꿰뚫었다. 그는 얼마나 다른 일이 일어났을 수 있었는지 생각했다. 그날 준서를 그냥 보내줬더라면. 하지만 지금은 돌이킬 수 없었다. 스미스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다. 마치 세상이 벽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떠나야 했다. 이 마을을 떠나야 했다.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어야 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어디를 가든 그의 행동의 결과는 따를 것이다. 그는 창문으로 걸어가 거리를 내다보았다. 멀리서 그는 천천히 움직이는 차를 보았다. 안에는 같은 요원들이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하는 모든 움직임, 그가 하는 모든 말에 감시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스미스는 눈을 감고 답을 찾았다. 하지만 답은 분명했다. 그는 졌다.